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섹터를 볼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한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내년에도 성장주와 실적주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박사님 책을 읽다가 솔깃한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또 머지않아서 또 한 번의 금융시장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말 사실 좀 되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이 투자자들이 또 언젠간 오겠죠. 그런 금융위기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빨리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게 좀 확인해야 되는 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참 뭐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뭐 몇 가지 점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계속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사실은 주식시장입니다. 네네. S&P 500이 3,600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정말 찐 베어 마켓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추세적으로 이제는 약세장이 시작되는 더 큰 약세장이니까 약간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항상 경기에 조금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00망에 가면 그때 상황을 지금 예단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제 위기로 가는 3,600이다. 지금 4,700에서 4,400을 깨고 4,000을 깨고 뭐 3,800 이렇게 S&P가 내려간다. 미국장이 빠진다.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사롭지 않은 경기를 프라이싱하고 있다.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럴 때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도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로부터 경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무튼 6개월이든 1년 후든 경기는 침체될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부채 조정을 안 하고 경제 위기를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채를 늘린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맞이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부터 기업 부채가 또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다 늘어났거든요. 신흥국도 2006년 대비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배로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기축통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런 기업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 2007년, 8년부터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된 부채 조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부채가 한 번 더 점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금리를 맞고 그 고금리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를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마켓에서는 하이힐드, 그러니까 투기 등급, 트리플 B 이하의 어떤 뭐 적격 투자 등급이 아닌 회사채와 적격 투자 등급의 회사채와의 그 금리 차, 이 스프레드가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로 점프업 할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빠지면. 그랬을 때 신흥국 부도율이 올라갈 거고 신흥국의 기업 부채가 많은,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 한 번 더 부도가 일어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다가올 경제 위기에 어떤 부채 조정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채 조정은 사실은 뭐 색다른 게 아니고 항상 경기가 꺾일 때는 일반적으로 뒤따라온 경기 침체랑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오는 현상이었거든요. 또 이게 부채 조정이 또 경기를 더 침체시키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또 부채 조정을 더 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전 세계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때 이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 기업, 가계가 부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굉장히 가파른 경기 하강이 예고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3,600선 S&P 500 기준 네. 봤을 때 그걸 이탈을 하느냐,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경기에 이제 선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적격 그 회사채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부적격 뭐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채겠죠. 그 채권 금리의 차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또 시장을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은 또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뭐 길게 봤을 때 투자의 포인트를 좀 집중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교과서에서는 이제 분산 투자를 뭐 얘기하지만 지금 경기의 어떤 그 특징은 차별화 경기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국가 간 차별화, 그 다음에 산업 간 차별화, 그리고 기업 간 차별화. 그래서 이런 차별화가 예를 들어서 독과점 기업이 이 헤게모니를 놓을 수 있느냐,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사이클이 아직은 저는 초반인 것 같거든요. 네. 언제나 그 성장 산업이 이륙하고 독과점 기업이 생깁니다. 그 독과점 기업이 많은 이윤을 독식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끝물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간 더 장사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꼭 애플, 구글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여곡절도 있고 굉장히 큰 뭐 한번 충격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또 올라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좀 지평을 좀 넓혀서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섹터를 볼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이미 지금 독과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 기업이 또 내년에도 성장주와 실적주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전해 그 PGA에 우승한 탑 10에 드는 애들이 내년 PGA 경기에서도 또 탑 10에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미 시가총액이 만개한 주식만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문제는 지금 이게 꿈틀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 200위 아래에서 지금 200위 근처로 근접하는 시가총액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년. 옛날에는 400위였는데 지금 한 뭐 250위까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작년에 250위였는데 지금 150위까지 올라와 있는 점프업한 그런 기업들. 아직 코스피 탑 100은 100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네네. 이런 그 상승 속도가 높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히려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뜯어보면 새로운 혁신 아이템이 어떤 장착이 됐다든지 새로운 뭐 어떤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쉽게 버리지 마시라.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시가총액 그 100위 안에 네.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네. 어쨌든 차별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씀하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그 기업들이 충분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트렌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간, 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기업들이 1차적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다. 그쪽으로 더 집중될 수 있는 뭐 독과점이 더 심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뭐 주식들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가총액 순위로 올려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좀 그런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뭐 그런 거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규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약간은 뭐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장세는 꺾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뭐 2003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애플이 반독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에 그 피소가 돼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법원에 출석하는 그런 뉴스를 네. 봤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애플이 주가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도가 물론 성장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만들어서 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뭐 나쁜 말로 소비자들을 올가매는 그 뭐 좋은 표현으로는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기업들은 쉽게 헤게모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빅테크 기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면 또 소비재 이런 데서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경제적 해자 이런 기업들을 찾자라는 거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은 좋지, 네. 말은 쉽죠. 그렇죠. 저도 찾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찾으려면 참 투자자분들이 쉽진 않은데 찾는 팁은 지금 이미 드러난 뭐 유망주를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시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 거죠.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또 이렇게 성장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확률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성장주 안에서 이게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투자 풀을 잘 아는 기업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36년간 뭐 마켓을 뭐 이렇게 좀 쳐다보고 또 리포트를 쓰고 기관 투자가들 분들을 서비스에 드렸는데요. 그 매크로를 한 3, 40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투자의 핵심은 매크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역사적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은 7대3으로 강세장이 더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아, 내가 약세장이 시작되면 그때 주식을 다 비우자. 물론 그러면 베스트죠. 베스트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시간과 노력과 어떤 모든 신경을 써서 투자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 조금 성장할 거냐, 변해갈 거냐, 이걸 첫 번째 찾는 거에 모든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책에서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변화의 사냥꾼, 어느 게 변할 거냐, 어느 기업이 변할 거냐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변해가는 기업,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비싸게 사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비싸게 사면. 그래서 꼭 뭐 복잡한 거 보실 거 없고요. PER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뭐 저 사람은 뭐 PER도 뭐 안 보고 투자하는 줄 아나? 이렇게 뭐 주실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PER이, 이 정도 PER이 맞나? 이 정도 PER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그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투자 체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투자를 결국에는 하셔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결국엔 타석에 나갔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거를 치는 거는 연습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도 PER을 계속 고민하고 이 PER이 높은지 낮은지를 생각하다 보면 감각이 생기시거든요. 본인만의. 그랬을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화하는 기업, 변화하는 산업을 꼭 그 판단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라. 매크로는 조금 적당히 그냥 참고 알아두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라. 라고 이제 매크로를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두 번째는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꼭 보시라. 비싸게 사면 그건 소용없다. 현실적인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36년 동안 이제 매크로를 또 열심히 연구를 하셨는데 정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매크로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긴 하되 이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네. 투자자가 이제 인발부가 되다 보면은 막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느 산업이 변화하는지, 거기에서 핵심 기업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을 가능하면 또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하셔서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힌트를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투자처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